지금 이 박셀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입니다. 이 종목이 무려 무중도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거의 뭐 가격이 거의 28만원, 28만원 정도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뭐 거의 뭐 9만원이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죠? 예,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이 가격대를 상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군가는 또 어떤 주주분들 내가 손해권이라면 이렇게 오를 때 잡았다고 한다면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이번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발표한 이번의 이슈가 누구한테는 그냥 그냥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그거를 좀 언급해드리고자 해요. 그러면 오늘 박셀바이오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박셀바이오가 금요일자인가 목요일자로 바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얘네가 진행하는 간세포함 지금 이해상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안전성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백스 NK HCC가 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을 통과했다라고 16일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근데 뭐 금요일날 나왔으니까 이제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이슈가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분석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확한 한번 기사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간세 포함 2회 이상 안정성 심의위원회 통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여기 보시면 현재 임상 2회상을 진행 중이죠. 그죠? 근데 2017년 12월 임상 1상을 끝낸 백스 NK보다 진일보한 치료기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진일보했다라고 하니까. 이어서 보면 간동맥 주입 화학요법 HAIC는 병행하고 백스 NK 치료제 투여량도 2배 늘려 치료효과를 극대화했다고 회사 측이 전했습니다. 이어서 보면 박셀바이오는 국내 최고의 임상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SRM 평가위원단이 박스 NK 치료제 투여량 2배 증가에도 부작용이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RM 평가위원단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개발한 국제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가 지금 임상 1상이 끝내고 우리가 놀라운 데이터 30만원 찍었을 때 그 1상 데이터였죠. 그걸 끝내고 지금 임상 2상을 하는데 뭐 어쨌든 1상보다 2상에서는 용량을 2배 늘렸나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하다는 검증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요. 평가위원단은 임상시험 계획 변경 없이 환자를 추가 모집해 임상 2상을 진행하라고 최종 권고했습니다. 얘네가 임상 2회상은 총 20명을 환자를 대상으로 설계했는데요. 전날 연료 SRM은 임상 대상자 20명 중 첫 3명,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자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절차를 한 건데 얘네가 이제 일상보다 용량을 2배 는 건데 안전하다고 지금 국제 기준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검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너네 이대로 임상을 진행하라.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이번에 그러니까 박셀바이오가 30만원 근처를 갈 때 바로 이 임상 1상 데이터였죠. 여기 보시면 얘네가요, 총 D-Day 1, D-Day 2, D-Day 3, D-Day 4, D-Day 5 이렇게 해서 총 5번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병용윤법이죠. 간동맥에 화학제를 넣는 HALC 바로 이것들을 4번 넣고 플러스 박셀바이오의 NK를 투여해서 병용요법을 통해서 임상 1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임상 1상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죠. 바로 객관적 반응률 ORR이 바로 72.7%라는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질병 조정률 82.8% 그리고 무려 중앙 OS 값이 40개월이나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2020년도 1월 기준이에요. 더 오래 산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넥사바 같은 경우가 뭐 10개월 정도였고 넥사바 같은 경우는 ORR이 2%가 3%? 뭐 10% 이하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70.7%가 엄청나게 대단한 숫자였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임상을 할 때 기본 상식이 뭐냐면요. 보통 임상 1상은 뭡니까? 효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안전성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량을 실험해요. 최소한 3가지 용량을 실험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군은 뭐 100ml, 그 다음에 B군은 200ml, 뭐 그 다음에 C군은 300ml 뭐 이렇게 해서요, A군, B군, C군 중에 가장 안전하고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효능이 좋은 용량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상으로 권장을 하죠. 그래서 이상에서는 권장받은 용량을 바탕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거기서 좋은 데이터가 연속으로 나오면 3상에서는 대규모 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셀바이오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임상 1상에서 한 가지 용량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왔죠. 그죠? 근데 원래대로라면 얘네가 이게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 3가지를 해서 이게 정말 좋았다. 거의 임상 이상도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 건데 얘네 한 가지만 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박셀바이오 용량을 더 늘려본 겁니다. 왜? 우리가 기본 상식이 뭐냐면요. 약물의 용량을 늘리면 약의 효능이 더 좋아지는 게 기본적인 의학적 상식입니다. 반대로 효능이 좋아지는 만큼 부작용도 많아져요.
그래서 약의 효용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1상에서 다양한 용량을 확인해서 여기서 부작용도 좋고 효능도 좋은 부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박세바이오는 임상 1상에서 한 개밖에 못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왔죠. 그럼 회사 측 입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다른 용량을 더 실험해보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임상 2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요. 얘네가 지금 임상 1상은 이렇게 5번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임상 2상을 한 번 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2배 늘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박세바이오 측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임상 1상도 잘 나왔으니까 임상 2상도 더 잘 나오겠지. 하지만 걱정이 될 겁니다. 아, 근데 부작용이 심하면 어떡하지? 데이터가 1상도 충분히 우리가 좋게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해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첫 번째 환자, 세 번째 부분에 임상 1사 똑같이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국제 기준으로 검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박세바이오가 임상 2예상을 진행 중인데요. 임상 2예상이 데이터가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얘네가 임상 1상에서도 객관적 반응률과 질병 조정률을 확인했잖아요. 그죠? 역시나 2상에서도 1차 평가 변수가 객관적 반응률입니다. 1차 지표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는 임상 2예상의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간세포함에서는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HF나 박세바이오가 시작할 때쯤만 하더라도 이 시장에는 넥사바란 약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약이요 무려 10년 동안 이 시장에서 1등을 군림하던 약입니다. 이 약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객관적 반응률이 10%가 되지 않아요.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 약밖에 없다 보니 간세포함에 걸리면 이 약을 1차 치료제로 썼죠. 근데 그 뒤에 렌비마가 10년 만에 나왔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가 나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아테졸리주맙과 바베시주맙이 1차 라인으로 지금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엑스트라 페티그 마테스트 이게 뭐냐면 간의 전이가 일어났나 간에가 전이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똑같이 1차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차일드 푸어가 뭐냐면 한마디로 간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간 상태가 제일 좋은 게 A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등급이 B입니다. 근데 간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간에 지금 간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로는 얘네가 1차 치료제를 맞고요. 역시나 얘네가 전이가 일어난 사람도 간 상태가 좋은 사람은 맞지만 간 상태가 좋지 않은 B등급은 아직 1차 치료제 이걸 맞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HALC가 뭐냐면 간 동맥에 직접 화학항암제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정맥에 이렇게 맞는 것보다 간 동맥에 직접 간에 직접 쏘는 거잖아요. 간에 암이 있는데 얘네가 우리가 기존에 여기서 주사나 링거로 꼽으면 이게 타고 흘러가서 간까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흘러가는 동안에 많은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1차 화학항암제들이 부작용이 심해요. 근데 얘네는 간 동맥에 직접 화학항암제를 주입하니까 당연히 여기 지금 링건을 꼽는 것보다 부작용이 덜하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겠지만 효능이 더 좋겠죠. 왜? 간 암세포가 있는 곳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니까. 그래서 이 HALC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세바이오가 이 HALC와 같이 병용법을 통해서 임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박세바이오가 노린 시장 뭡니까? 바로 이 퍼스트 라인입니다.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을 누르고 바로 이 시장에 뛰어들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박세바이오의 치명적인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 뭐죠? 여러분? 박세바이오 찬티로드는 이거를 굉장히 무시하고 말하지만요. 박세바이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바로 자가예요. 자가라는 거는 뭐냐면 상업성이 정말 낮습니다. 근데 대부분 박세바이오 참티 주주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뭐 스마트 공정, 스마트 팩토리로 상세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상세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자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지 동종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좋은 건 있습니다. 자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낮죠. 왜? 동종은 한마디로 남의 몸에서 빼오는 거고요. 자가는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를 추출해서 그것을 NK를 이제 많이 발현시켜서 다시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몸에서 뺀 거니까 부작용이 좋겠죠. 면역 반응에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동종 같은 경우는 남의 몸에서 빼온 걸 바탕으로 약을 만드니까 훨씬 더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만 동종의 좋은 건 뭐냐면요. 이게 남의 몸에서 미리 빼놔가지고 내가 이것을 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업화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시장에 나온 1차 치료제보다 압도적으로 좋다면 당연히 상업성은 있어요. 내가 환자라고 생각해 보면요. 동종이든 자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약에 OS나 ORR이든 PFS가 지금 시판되는 나온 약보다 더 좋다라고 한다면 내가 환자라면 당연히 기다리겠죠. 그런데 박세바이오의 데이터는 충분히 이 1차 치료제를 한마디로 씹어먹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 좋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동맥 줄시 화합요법을 말합니다. 아까 HALC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HALC가 뭔지 모르실 건데 뭐라고 말하면 바로 HALC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절차를 포함합니다. 화학요법은 피부 아래에 있을 때는 카테터에 연결된 저장소 포트를 통해 투여되고 저장소 포트를 이식하지 않고 매번 카테터가 삽입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HLC는 국소 간의 약물 농도를 축적하고 항암제의 전신 독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전신 항암제보다 항종양 효과가 더 좋으며 다른 장기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내가 링거나 여기를 꽂아서 항암제를 맞으면 1차 항암제는 그냥 모든 세포를 다 공격하는 거잖아요. 가는 길에도 정상세포를 다 죽이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오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간 동맥이 직접 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차일드4 간의 상태가 A등급보다 B등급이 좋지 않은 건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효능은 괜찮으니까. 근데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박세바가 병유법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HLC가 뭐냐면 이게 뭐 대단한 약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HLC 치료에는 세 가지 요법이 사용됩니다. 뭐냐면 오플로오라실 1세대 화학함증이에요. 저용량 시스플라틴 똑같고요. 여기 나오죠. 그다음 인터페론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종류별로 섞어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봤을 때 어느 환자는 뭐 시스플라틴 어떤 오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HIC를 간동맥에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냐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HIC의 다양한 것들을 섞어서 FP나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죠? 어떤 건 CCTP 오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다양한 것들을 짬뽕을 해서 임상을 진행했던 결과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ORR가 먼스를 보시다. 이거 전체 OS잖아요. 우리 아까 박세바이오 임상 일상 중앙 생존값이 몇 개월이었죠? 40개월이었죠.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 몇 프로였냐? 아마 72%였습니다. 그럼 보면 객관적 반응률이 보시면 뭐 종류별로 뭐 나오죠. 많이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죠? 52%도 나왔고 OS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게 몇 개월입니까? 17.6개월. 그러면 단순히 우리 아까 박셀바이오가 40개월이면 대략 제일 좋은 거 17개월을 빼면 박셀바이오 단독은 한 23개월 정도 효과가 있는 거고 아까 72.7%였으니까 이 제일 좋은 거를 빼면 얘는 대략 20% 정도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HLC는 분명한 거는 부작용이 있는 약입니다. 어쨌든 1세대 화학함유에 쓰기 때문에. 그런데 2세대에서 지금 NK를 늘린 거예요. HLC는 늘리지 않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HLC는 똑같죠. 1, 2, 3, 4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2배를 늘린 건 박셀의 NK만 늘린 겁니다. 당연하죠. 왜? 이것은 어쨌든 간에 부작용이 심한 약이니까. 다만 전신으로 쏘는 것보다는 지금 간동맥이 있으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거지 이 약 자체는 부작용이 많은 약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의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가 먹으면 다 그걸 쓰지만 그게 아직 안 먹히는 암종에는 아직도 이걸 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HAC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검증받은 약이고 데이터도 많고 그리고 위에 보셨겠지만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지금 박셀바이오의 2A상에 대해서 좋은 데이터 그리고 성공 가능성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박셀바이오의 찬티러들이 가장 찬티라는 게 뭐냐면 작아도 상관없다. 스마트 팩토리니까 상업성이 된다. 반면에 박셀바이오 안티러들은 뭐냐? 작으니까 상업성이 안 된다. 이것은 지금이야 데이터가 좋지 나중에 돈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항상 중립적으로 보려고 말씀드리잖아요. 데이터만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 1차 치료제죠. 이것 때문에 램빔하고 뭐고 다 2차 치료제를 밀렸습니다. 여기 볼까요? 우리 박셀바이오 아까 객관적 반응률이 72.7%였죠. 그리고 OS가 40개월이었죠. 얘네 기준은 뭐였냐? mREST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시스트 1.1 버전과 mREST 버전은 달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서는 mREST 버전이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온 게 있고 어떤 암종에서는 mREST 버전이 더 낮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준을 똑같이 정하셔서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mREST라고 안 나오면 일반적으로 레시스트 1.1 버전이란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박셀바이오가 위에서 우리가 본 데이터는 mREST 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mREST 버전을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데이터죠. 근데 지금 얘는 1차 치료제인데요. 모든 간세포 환자들이 이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볼까요? ORR이 35.4%입니다. 기존의 넥사바는 10%가 안 돼서 이 약이 엄청나게 놀라운 데이터였는데 지금 박셀바이오는 72.7% 따블이나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임상 1상 데이터고요. 2A상에서는 박셀의 NK세포만 용량을 2배 늘렸어요. 그런데 20명의 환자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자의 안전성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용량을 늘리면 약의 효능이 더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2.7%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큐어백이 백신에서 임상에서 실패한 이슈 보셨죠? 근데 기사 보니까 임상 실패 중 하나가 뭐냐면 걔네 용량이요 모더나와 화이자와 비교할 때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넣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용량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볼까요? 우리 아까 OS가 40개월 나왔잖아요. 얘네 OS가 몇 개월 나왔냐면요 여기 보시면 19.2개월 나왔습니다.
물론 박셀바이오는 대조군이었고 얘네 기준만 40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죠. 비교군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대조군이 있더라도 아마 대조군이 많이 나봐야 10개월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따블이죠. 전체 생존도 2배 더 살았고 5할날도 2배 좋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객관적 반응률을 임상 1상에서 1차 지표로 쓰냐면 객관적 반응률이 좋으면 OS나 PFS가 잘 나와요. 일단 약이 먹혔다는 증거니까. 방향성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박셀바이오 2회 이상 안전성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버릴 기사가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자가라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지금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엄청 비싸게 팔려도 이거 맞을 거예요. 오케이? 용량을 2배 늘렸다. 근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박셀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제 전 영상 박셀바이오 기억나시죠? 그 당시 주가가 막 이렇게 쏠 때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꺼졌지만 그때는 막 이렇게 오를 때인데 제가 사람들이 막 부담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1조가 최소 가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쐈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신라젠 때문이었어요. 신라젠이 간세포한 팩사백으로 주가가 10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박셀바이오도 최소 10조 이상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찬티러입니다. 신라젠과 박셀바이오의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라젠은 병용법을 통해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박셀바이오는 지금 병용법이 없죠. 그리고 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가라는 부분이 병용법에서 파트너가 되기는 아마도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NK 치료제인 중에서도 NK맥스가 자가 부분인가? 병용법을 통해서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NK맥스와 박셀바이오는 조금 성장 스토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박셀바이오가 병용요법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한다는 이슈가 뜨면 이것은 정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하면 1조 4천억이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슈를 분석해본 결과 여기가 더 떨어질 만한 이슈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반응률 70.7%, OS 40개월은 매우 긍정적인 데이터고 그런데 임상 1상보다 2회 이상을 즉 용량을 2배 늘려서 진행하는데 자가기 때문에 임상의 속도는 느리긴 하지만 첫 번째 환자, 세 번째 환자에서 부작용이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1상보다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둬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박셀바이오 저는 신규 매수 구간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것은 만약에 성공만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우선 심사 나와서 조건부 승인도 나올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박셀바이오를 분석하셔라.